얘기 봐가면서 할게요. 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그냥 계산 문제지. 넘어갑시다. 자, 10번. 10번 맞춘 사람. 이 10번을 계산을 할 때, 요거 좀 방학 때 살짝 알려준 이제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그 V1과 V2를 각각 적분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거니까 얘를 각각 적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 점에서 이제 위치가 같으니까 뭐 어쨌든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고 얘를 V1T를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0에서 A에 V2T 위치가 같다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각각 적분하면 계산이 그냥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한 번에 계산을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이제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계산량이 확 줄어들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좋고 이 면적을 구할 때도 이게 이제 이차함수로 들어갈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까지 이제 면적을 구해야 돼. 면적 공식 쓰면 좋죠. 면적 공식은 이게 1대2 비율이 있으니 요만큼의 면적은 얘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야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 1이고 여기 두 칸의 면적하고 같은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차함수는 뭐 면적 공식을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뭐 이제 근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별거 없지? 그럼 넘어갑시다. 12번 맞춘 사람. 12번 약간 애매한데, 자 포인트만 집어줄게. 등차 수열하면 꼴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하고 합에 대한 얘기야. 나 조건에서 이거 하필 두 개를 분리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가랑 연결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 조건에서 시그마 1에서 m과 그 다음에 m 플러스 1에서 2m까지 얘를 다 더했더니 얘가 9가 나와.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9에서 18 하면은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1, 2, 3 m번째 항에서부터 m 플러스 1에서 2m까지 하면 이게 정확하게 딱 대칭이 된다고. 그래서 요 항과 요 항 두 개를 더하면은 1이 되듯이 등차 중앙으로 이렇게 더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를 더하면 m쌍이 존재하고 m쌍에 대해서 1이 되니까 그게 9. 그냥 m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이 구해지면 뭐 금방 또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9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9인데 얘를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또 등차 중앙으로 봐야지. 1에서 9까지의 합이니까 가운데 있나? 다섯 번째야. 그러니까 9개의 A5를 보는 거죠. 그럼 밑에 요 놈도 이제 M개에 대한 얘기고 거기 이제 등차 중앙 이게 10,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8까지 얘의 가운데 14항 그러니까 9개의 A14가 18이지 18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 꼴, 합 뭐 어쨌든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어쨌든 예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이걸 이제 계산으로 때려 넣어갖고 또 답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수능날 이렇게 어쨌든 사고 과정이 좀 예쁘게 돌아가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3번 맞춘 사람. 13번 이거는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자 일단 직선에 대한 얘기는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데 무려 곡선이 4개가 있어요. 곡선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k 빼기 x야. 기울기가 고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점이 대충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A, B, C, D고 곡선도 보면은 요렇게 지나가는 애가 마이너스 로그 2x 그 다음에 만나는 점 그 다음에 AX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AX 그 다음에 로그 AX 이건 대칭이지. Y는 로그 AX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어서 B와 C는 어쨌든 Y는 X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여기에 대칭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1, x2, x4, x3 그 차이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당연히 2분의 1로 같은 상황이라서
A랑 D의 위치도 당연히 자동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N은 Y는 뭐야? 4의 1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도 대칭이 되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밑이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방정식으로 가는 게 낫겠지. 얘를 대칭을 시킵니다. 대칭을 시키면은 얘는 이제 역함수,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들어내면은 요거는 y는 넘어가면 아니다. x는 4의 1 빼기 y가 되면 로그 4의 x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요 함수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뭐 대충 뭐 어떻게 돼? 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제 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뭐 여기를 x1이라고 했으니까 뭐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x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x1 이게 방정식이 풀린단 말이야. x1을 푸시면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나오죠. 그럼 y1이라고 할까요? y1은 2가 되게 되고 이게 좌표가 나오니까 k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분의 1만큼의 차이가 되니까 이 a라고 하는 좌표에서 b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진 않죠. 이게 x1이 4분의 3이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밑이 같으면 무조건 y는 x에 대한 대칭을 문제에서 내게 돼 있고 하여튼 교과 과정상 밑이 같냐 다르냐가 정말 중요한데 밑이 같으면 y는 x 대칭이고 심지어 밑이 달라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맞춘 사람 14번 해봅시다. 자, 14번 별건 없어요. 이것도 양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fa가 음수. 근데 gx라고 하는 애가 fx와 2x로 나눠지는데 a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돼. 그럼 일단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a는 양수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2a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2a 점이 찍혔어요. 근데 fa는 음수가 된대요. 문제 지체에서. 그럼 뭐 대충 뭐 요 정도 가죠. 뭐 이렇게 여기서 fa를 누르는 거 봅시다. 그럼 일단 음수가 되는 상황이면 뭐 근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이 2개가 존재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뭐 하나가 아닌 상황은 없겠죠. 여기가 음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근이 a보다 큰 애가 하나가 더 생길 거고 뭐 근을 알파 정도로 해봅시다. 자, 일단 구조가 gx와 그다음에 g의 절대값 2x 빼기 6 이런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되려면 이게 지금 곱하기 구조니까 곱해서 근으로 얘를 붙여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100% 불연속이 되는 여기는 x는 a에서 100% 불연속이 돼. 그치? 불연속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불연속과 그 다음에 이제 근으로 얘네들을 뭔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근은 뭐 알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분명히 이쪽도 불연속점이 있을 거야. 불연속점이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운이 좋아서. 자, 그냥 불연속점을 찾아봅시다. 불연속점은 찾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절대값 2x 빼기 6이라고 하는 애가 a가 되는 점이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불연속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내요. 그럼 x는 이쪽에다 쓸게. 넘어가면은 a 더하기 6이 되고 절대값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2분의 a 더하기 6과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불연속점이 되네. 뭐 불연속점이 있고 많지? 그럼 여기도 분명히 근이 있긴 할 건데 하나님 쉽게 생각합시다. 자, 요 놈은 양수예요. 양수 100%. 요 놈은 100% 음수가 되지. a가 양수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자, 그러면 볼게. 요 놈의 불연속점을 요 놈 a는 100% 양수인 게 보장이 됐으니까 요 알파라고 하는 애가
얘랑 이렇게 곱해져갖고 곱해져서 0을 만들어버리면 일단 얘가 커버가 돼. 그죠?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는 a라고 하는 애가 불연속이고 요 놈도 이게 불연속이야. 근데 이게 불연속인데 요거 두 개가 이제 양쪽으로 오는 값이 같을 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뭐 이런 식인 거죠.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인데 하필 또 이렇게 된 애도 이렇게 불연속이고 이렇게 불연속이면 두 개가 곱해지면서 어쨌든 같아지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뭐 간편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른 조합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추론형은 함수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만만한 거 하나는 찔러보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거. 물론 다른 조합을 생각은 해봐야 돼. 공부를 할 때. 자, 다시 정리할게. 근은 요놈이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애는 근이 막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되는데 이제 여기 gx가 불연속인 이 점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불연속이 양쪽에서 이렇게 오는 값으로 같아지게 얘랑 얘가 같아지게 곱이 들어가면서 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랑 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a랑 2분의 a 더하기 6.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뭐 a가 6이네? 이거 일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다 조사를 하셔야 돼, 사실은. 그래서 a가 6이 되면 이 알파라고 하는 애도 값이 나오죠. 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뭐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뭐 거의 다 왔어요. 근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x 더하기 6과 최고차의 계속 1이고 나머지 근을 몰라. 뭐 b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곱해주면 되지. 오른쪽에 오는 애 12. 얘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요 값하고 같아지게 12에 여기다 6 집어넣은 거예요. 6 집어넣으면은 6 빼기 b의 이 전체 제곱이 되도록 값이 이제 같아지게 하면 돼. 물론 이것도 이제 조합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12가 다 날아가면은 b라고 하는 애가 7 또는 뭐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찾아내시면은 돼. 뭐 b가 5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모든 뭐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촘촘하게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제 맞는 애를 찾아라 한다면 이렇게 그냥 퉁쳐서 먼저 답이 되는 것들을 빨리 찾아보세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15번은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산수야, 산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라고 그랬어. 국어 독해 문제입니다. 국어 독해 문제. 자,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만 한번 가볼게. 그림 그리기 힘든 게. A, B, C, 너무 멋있는데. 모르겠다. 자, 이런 거 합시다. F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게 이게 B, A, 여기도 B 같아지고 여기 D, C. 이 정도입니다. 여기 수직. 자, 뭐 넓이의 비율, 뭐 그 다음에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 D의 값을 뭐 최종적으로 다 구해야 되는데 면적의 B로 얘네들을 뭐 다 정리를 일단 하면 돼. 자, 박스로 가봅시다. 처음에 피타고라스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 길이 같게 됐네.
자, 일단 뭐 이렇게 C제곱 D제곱이 16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의 B가 3분의 4 곱해진 걸로 같대요. 그래서 일단 CD라고 하는 애가 3분의 4 A, B.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면적, 뭐 B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삼각형 AEC랑 어디 갔어? 삼각형 AEC. A 잠깐만. 여기가 2. 여기 빼먹었네. AEC랑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FC 이렇게 된 삼각형이 일단 노란색으로 된 삼각형이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 각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AEC라는 각이 있지. 이 각이 이렇게 된 거를 알파로 합시다. 여기 뭐 베타로 놓죠. 그럼 AEC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애가 거기 나와 있는 애가 네모의 코사인 AFC 코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당연히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쓰라고 했으니 여기 각에 대해서 같이 걸려있는 AC 공통 부분을 건드리는 거고 공통 부분에 대해서 뭐 건드리면 AC 제곱은 그냥 이거 한번 쓰면 되죠. A 제곱 B 제곱 빼기 2 AB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이것도 C 제곱 D 제곱 2 CD 코사인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A 제곱이랑 요거 놈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2도 같고 그 다음에 A B 대 C D가 비율이 있으니까 코사인 앞에 코사인 베타도 그냥 똑같이 3분의 4가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난이도 없어. 독해 능력이고 국어 능력이야 그냥. 자, 요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 면적으로 또 들어가는데 삼각형 FCD 삼각형 뭐야? FCD. 이거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잠깐만 아니네. FCD가 어디 있어? FC 밑에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 하고 그 다음에 EBC 이거 맞지? 이 삼각형의 이제 면적 B로 또 들어가요. 3배래. 근데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한 걸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은 여기가 여기 90도, 360도에서 뺀 거니까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 여기 요 각도도 2분의 3파이 빼기 베타가 되지. 삼각형의 면적은 별거 없죠. 2분의 1 B 제곱 2분의 1에 B 제곱에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면적도 D 제곱에 사인에 2분의 3파이 빼기 베타 그러면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B제곱하고 D제곱의 코사인 비율로 바뀌게 되고 그럼 그놈을 이제 위에서 구한 요 코사인 비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가면은 D제곱이 4 B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길이니까 D는 2B가 될 거고 그럼 이제 B 나 조건에서 B라고 하는 데는 2분의 1 D 이렇게 여기 이게 나야 나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A, B, C, D 값을 다 이제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나머지는 산수예요. 나머지는 그냥 산수. 여기 있는 애랑 이제 B가 2분의 1 D니까 A하고 여기에서 B랑 D의 비율이 있으니까 A랑 C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A가 B 자리에다가 2분의 1 D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2분의 3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자리에다가 2분의 30을 집어넣고 2분의 30 여기 제곱하고 B제곱이 여기 C는 그대로 놔두고 D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2D 2B를 집어넣고 또 계산하면은 A와 B의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D로 바꿔도 되고 뭐 B로 바꿔도 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 D로 바꾸든 B로 바꾸든 하면 C와 D의 관계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C, D를 다시 연립을 하시면 돼요. 이거 산수야 산수. 마지막.
그래서 이걸 뭐 계산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독해 문제라서.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이게 애매한데, 문제가. 봅시다. 20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부평에도 뭐, 이런 문제는 나왔죠. 부평 뭐, 이거보다 훨씬 쉬웠고. 자, 두 다항함수에 대한 겁니다. 다항함수가 나오면은 항상 뭐, 차수, 개수, 뭐, 이런 걸 찾는 상황을 염두를 해야 되고. 자, 가에서 x는 일단 0을 집어넣죠. 0을 집어넣으시면, g, 0이 나와요. 그다음 뭐 미분까지 갑시다. f, x는 g'의 x, 3x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나 조건에서는 이제 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2배의 g 1이라고 하니까 더하기 1 더하기 b가 0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또 미분합시다. x의 f, x가 2g'x 더하기 3x 제곱. 자, 일단 뭐 상황을 보면 아래에다가는 x를 곱했는데 이게 g'하고 이게 같은 상황이 되니까 대충 차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1차 정도가 아닐까. 2차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 얘가 2차가 되면 얘는 3차가 되는데 차수가 안 맞잖아. 1차밖에 안 돼. 그래서 fx는 1차인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fx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2배씩 곱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빼버리면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2에 fx라고 하는 애가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왼쪽이 0이 되니 오른쪽도 0이 돼. 그런 방법으로 이제 a는 마이너스 6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정리하면 이제 끝난 거야. fx는 마이너스 3x 빼기 6이 돼요. 이렇게 되면 집어넣으면 이제 gx가 g'이 나오니까 g'을 가지고 적분을 해서 g 0이 0인 걸 이용해서 적분상수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이거 안 어려운 건데 그냥 손만 대면 풀리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 첫째 항 양수 그냥 방향만 알려줄게. 얘가 마이너스 an 빼기 2고요. 마이너스 an 더하기 6이다. 일단 요 구조에서 보면 이게 주기성이야. 주기성. 요거 넘어가면 an 더하기 an 더하기는 마이너스. 요거 주기성 구조라고 있어. 이렇게도 구조고 주기성이고. 근데 어떤 주기성인지 모르니까 뭐 쉽게 단정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주기성이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이 음수일 때, 그 다음에 a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대충 느낌을 보면 음수가 되면 양수로 만들고 빼. 얘가 양수면은 음수로 만들고 더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뭔가 커지는 구조일지 작아지는 구조일지 뭐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정도를 뭐 알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이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봅시다. 자, 일단 A6이 A7과 같다. 여기가 시작점이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럼 A6이 당연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지 뭐. 여기서 이제 A6이 그래서 음수가 될 때, A6이 양수가 될 때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7이라고 하는 데는 A6 빼기 2가 되니까 A6과 A7이 같으니 넘어가면은 A6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양수가 되면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A6이 1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자, A6이 A5, A4, A3, A2, A1로 갈 때,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가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할 때 좀 귀찮으면 얘네들이 역추적하는 거니까 요걸 모양을 바꿔주면 좋다 그랬어요. 이 뒤로 옆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지. AN이라고 하는 애가 A 마이너스 AN 더하기 1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AN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이 조건은 요 놈이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다음에 AN 더하기 1이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가봅시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해.
그치? 둘 다 속하니까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3이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 그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다시 3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속하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는 이제 또 이쪽 아닌가? 3에서 마이너스 5가 됐고 여기만 속하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는 여기만 속해. 여기는 범위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주기성 느껴지죠? 마이너스 1, 3, 5, 7, 마이너스 9, 11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얘네들에 대한 모양이 똑같이 복사가 돼서 이 밑으로 줄줄이 달릴 거야. 그럼 이 숫자들이 나와요 다. 여기 1, 3,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9, 11이 이쪽이 쭉 나온다니까. 1을 하면은 이게 부호만 바뀌어서 나오니까 어차피 양수 A1에 대해서 들어가면 1, 3, 5, 7, 9, 11 뭐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여기. 자, 이건 힌트만 한번 줄게요. 이게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운데. 자, 봅시다. 일단 식 분석부터 가볼게요. 식에 나왔으면 식 분석을 들어가는 거고 ax 세제곱에 14x의 제곱. 요거 14도 의미가 있어. 자, 일단 중근은 보이지? 중근은 보이고 미분해봅시다. 마이너스 4 x 세제곱에 3의 x 제곱에 28 x가 되고 x로 묶어내면은 4 x 제곱 3a 4를 그냥 빼버리자. 자, 4를 빼버립시다. 4 x를 빼버리면 x 제곱에 4분의 3a x가 되고 7, 4, 28 이렇게 되죠. 자,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일단 뭐 요놈이 중근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도 근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게 두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7입니다. 2차 함수가. 2차 함수에서 두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7이니까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 존재해. 그러면 대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4차 함수 개형을 그릴 때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고. 여기서 판별식 쓰시면 어쨌든 대충 뭐 이런 형태의 개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에서 어쨌든 여기 중근이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을 분석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 근데 우리 4차 함수 그릴 때 못생긴 애 그리면 안 되죠. 가장 예쁜 애를 가지고 시작을 해줘야 돼. 가장 예쁜 애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얘를 가지고 그냥 일단 찔러봅니다. 뭔지 모르겠고 A가 0인 거지. A가 0인 상황이 되면은 요거 X 잠깐만 A가 0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루트 7 이 정도가 돼요. 이게 처음 시작이 어려워. 자, 다시 볼게. 이제 밑에 있는 박스로 가볼게요. 이런 K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K 빼기 1에서 K 요거 한 칸이지. 한 칸 정수 한 칸에 대해서는 얘가 함수가 감소 같거나 감소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한 칸에 대해서는. 근데 그 다음 칸 K에서 X를 했을 때 그 다음 두 칸이야. K 더하기 2 여기선 두 칸이에요. K를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이야. K를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 이때는 F의 X라고 하는 애가 F의 K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제일 큰 값,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냥 해봐요. 감소 느낌이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1 정도,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대충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정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대칭이니까 이렇게 2. 이 정도 해봐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거 함수 어쨌든 줄어드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가 이걸 만족하는 애는 마이너스 1, 0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0이 돼버리면 k가 0이 돼도 되는 거고 k가 이제 1이 되면 이게 이제 증가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등식이 만족하지가 않아. 자, 일단 두 개 나왔는데 밑에서도 성립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 칸 가면은 함수값이 같네.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제일 큰 값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또 오른쪽으로 가요. k가 0에서 2까지 이 구간 안에서 여기 끝점이 제일 함수가 제일 큰 값이 돼.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되는 거야. 희한하게 또 돼요. 그럼 이 상황이 일단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하여튼 되는 상황이 돼요. 되는 상황.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4차 함수를 찌그러뜨릴 거야. 4차 함수를 찌그러뜨릴 때 이제 어떻게 찌그러뜨릴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F1의 최대치수잖아. F1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올릴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더 올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더 올리면 F1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럼 그거의 경계값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이 함수를 다루고 있을 때 극대 극소하고 관련된 이제 최대치수에 대한 느낌이니까 당연히 경계를 이 정도 잡으면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이 정도를 올라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얘네가 이제 이동을 해버리면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그 경계를 찾으면 돼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조금 뭔가 찝찝하다. 최소값이 뭔가가 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돼. 어떻게 반대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있죠. 이렇게 되는 상황.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 상황은 나오진 않아. 이 상황은 직접 계산을 막 해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어긋나갖고 되지가 않게 돼요. 이제 간격 자체가 달라지면서 요 빨간색 안 되는 것만 좀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 여기가 1이 됐을 때 여기를 2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저기를 왜 0으로 만듭니까? 하면 이게 계속 다 지금 극대 극소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울기의 0인 점을 공략을 하시는 거고 얘를 고정시키면은 이제 F'2가 0이 되면서 A 값이 고정이 되거든. 이 값을 조사를 하면 이 값이 상당히 큰 값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값보다 훨씬 큰 값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런 데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하고 이쪽으로 두 칸 사이에서 이게 떨어지면 안 돼. 함수값이 이게 성립이 안 돼. 이게 성립이 안 돼서 이렇게 함수값이 줄어들면 안 돼서 최초에 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두 칸일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작년 수능 문제를 이제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정신에 풀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너희들 알겠지만 이걸 맞추기가 힘들거든. 제정신에 풀기는 힘들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준을 가장 쉬운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걔를 세팅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걔를 하나 그려놓고 나면 느낌이 좀 와요. 이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보정해 가면은 답에 근접할 수 있어. 하여튼 뭐 요거를 이제 풀 사람은 푸시고 아예 그냥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죠. 자, 미적분 갑시다. 미적분 일단 27번 맞춘 사람? 오케이, 됐고 28번 맞춘 사람? 28번은 이것도 쉬운데 이거 계속 하던 스타일이라 특강 때도 했고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등비수열 꼴 찾는 겁니다. a 아래 n 빼기 1 꼴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 조건 수렴을 해야 하니 당연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시그마의 무한대의 n 플러스 1부터 합한 무한대까지의 합이 시그마의 1부터 n까지의 AT보다 큽니다. 자, 이거 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약간의 그냥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 불편한데 요 놈을 이렇게 하나 더 붙여버리면은 이게 사실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를 합을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얘를 1에서 무한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공식으로 쓰기가 어렵진 않죠. 1 빼기 r분의 a가 될 거고 2배 얘는 1 빼기 r분의 그 다음에 2a로 그냥 쓸게 2a의 1 빼기 r의 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럼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 잘 찍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A가 당연히 나는 이제 음수일 가능성 뭐 항상 이제 양수 음수를 판정할 때 음수일 가능성이 수능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먼저 했어. 근데 아니야. 일단 음수로 갑니다. 음수로 가면 이게 A가 없어지면서 1에 대해서 부등식 바뀌고 그 다음에 2배의 1 빼기 R의 N. 자, 가조건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딱 3개가 돼야 돼요. 3개. 근데 이 상황에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r이 이제 점점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 부분이 n이 커지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n이 무한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 안 돼. 따라서 결론은 a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초항이 양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공비가 또 음수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없애버리면 a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릴게. 2분의 1 빼기 r의 n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r의 n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보다 큰 요 n이 3개가 존재해. 근데 여기에서 r이 이제 음수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밑에 나 조건을 보면은 A4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인 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초항이 양수인데 이제 네 번째 항이 음수가 나왔으니 공비는 이제 음수인 상황에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n이 짝수가 될 때 n이 2, 4, 6 여기 있는 n이랑 이제 항이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n이 2, 4, 6 그러니까 0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딱 3개가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제일 큰 값이 될 거고 이게 r 거듭을 제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경계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 경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r의 6승까지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게 딱 3개만 되려면 r의 8 여기다가 이제 8을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래서 이 상황이 돼요. 이 상황이. 자, 그럼 이제 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항의 입장은 이제 A3, A5, A7 얘네들은 홀수항들이 되면서 홀수항들 중에서 이제 n이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다가 n에다가 2, 4, 6 요 값을 집어넣은 애가 어쨌든 성립되게 되는 거고, 아니 뭐 해야 되는 거죠? 나 조건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구나. 자, 나 조건 갑시다. 짝수 여기서 이제 A4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루트 2인데 M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됐으니까 M은 짝수가 되는 거 확실하지? 짝수, M은 짝수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공비를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걸 공비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A 4분의 AM을 표현을 합시다. 좀 귀찮은데 이걸 나누면은 어쨌든 2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R에 여기에 있는 표현이 어떻게 돼? R에 M 빼기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R에 6승, R에 8승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R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나눠서 마이너스 3 m 빼기 4 근데 일단 4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6승, 8승 이렇게 가면은 너무 버거우니까 여기다 일단 제곱을 갑시다. 제곱을 가서 얘를 8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제곱, 네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네제곱을 하면은 이 범위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애가 2분의 1과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세제곱, 네제곱을 해갖고 그래서 나오는 뭐 m의 값은 이걸 풀어내시면 마지막에 좀 귀찮긴 한데 12에서 3분의 44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짝수는 14만 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디서 막혔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에 계산이 안 됐다 하면 뭐 이제 내가 그때 자료 나눠준 거 있잖아 특강 자료로 거기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그걸로 연습하시고 이게 초반에서 일단 막혔다. 이건 초반에서 이제 막히면 안 돼 사실은. 이게 뭐 초항이 양수냐 음수냐 공비가 뭐 양수냐 음수냐 이거 따지는 거는 찍어야 돼요. 이게 누가 더 잘 찍느냐 그 싸움이라서 수능날 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쨌든 최대한 끼워 맞춰갖고 끼워 맞춰서 답에 근접한 거를 골라내세요. 자, 이거는 어쨌든 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29번은 이게 약간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기출에 이제 약간 형태는 띄지만 기출하고 이제 푸는 방식이 달라갖고 너희들이 좀 당황을 했을 만한 문제야. 뭐냐면 이게 매개 변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자,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y는 fx를 매개 변수 t가 양수인 상황에서 x라고 하는 애가 ln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가 되고요. y라고 하는 애는 2의 t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매개 변수로 나왔지만 한 문자로 이제 고치는 게 괜찮냐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죠. 그럼 이걸 이제 따로따로 풀어야 돼. 자, 이런 곡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2x라고 하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두 곡선이 y는 2에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이제 접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 접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접하는 상황인데 처음 볼 때 이걸 접하는 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 곡선이 지금은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을 가정은 하되 접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접한 상황이 이렇게 접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를 따져야 돼. 그냥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제 뭐 여기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 점을 뭐 S 정도로 할게요. 만나는 점 근을 S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뭐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다 S를 집어넣을게. 2에 S라고 하는 애랑 이제 F에 S를 잡아야 돼. Y는 FX라고 하는 애야. 그럼 요놈은 여기 S를 집어넣은 거니까 T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라 여기다가는 T자리에다가 S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거고 S라고 하는 애는 X값이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ln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 그럼 요렇게 된 애랑 요렇게 된 애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여기 있는 애를 없애고 그냥 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t 제곱은 ln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의 근이 한 개. 요걸 이제 풀어줘야 돼. 이게 한 개인 근을 찾아내려면 여전히 곡선 대 곡선이라서 이거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y는 t의 제곱 빼기 ln에 하나로 합쳐서 요놈이랑 k는 y 요놈 요렇게 된 곡선과 요렇게 된 곡선 두 개의 교점으로 생각을 이제 해서 찾아내야 돼.
이거를 그래프를 이게 곡선 대 곡선으로 이것도 곡선이고 이거 2차 함수랑 뭐 어쨌든 이렇게 2차 함수랑 t가 양수해서 이렇게 된 곡선하고 이렇게 된 곡선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함수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까지 그냥 갈게. t분의 2t 제곱에 t 빼기 1, t 더하기 1. 이게 t가 다행히도 양수라서 이거 0을 만드는 게 1 하나밖에 없어. 자, 1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부호 변화 생기고 여기서 이제 극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서 1보다 작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 극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대충 문제 몰라도 이렇게 생기는 거야. 왼쪽 그래프는. 그럼 K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T가 1일 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해줘야 돼. 근데 이 상황이 접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 접할 것 같긴 한데, 그치? 하여튼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K 값을 찾아내시면 얘는 1 빼기 N은 2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F 프라임 1 더하기 Ln 5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dy, dt의 dx, dt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각각 미분을 한 다음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이 t가 1일 때를 집어넣으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워. 이게 약간 접하는 형태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냥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야.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30번 푼 사람. 이게 30번이 은근히 쉬운데 이 뒤에 해설은 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해설이 너무 어려워. 해설이. 근데 이 되게 심플한 정말 간단한 어찌 보면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자, 이게 제일 중요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 자, 그 함수가 최고 창의의 수가 1이고 g'2가 0인.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어쨌든 기울기가 뭐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는 기울기가 0이 되는 뭐 이런 상황.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에 하나는 더 있죠. 이렇게 변곡점 형태로 이렇게 2 이런 상황. 뭐 요게 됐든 어쨌든 f'2가 0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돼 있고 fx로 이제 가식을 묶어내면 이거 별거 없어요. fx는 이거 함수 선택형이야. f가 0 또는 fx는 gx분의 g 프라임 x가 일단 쓸게. fx의 제곱에 gx가 fx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함수를 갈아타는 형태가 되는데 함수를 갈아타면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함수를 갈아탈 때. 그러면 이게 이 함수,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얘만 될 리도 없고 얘만 될 리도 없잖아. 그렇지? 이것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함수가 뭐 있을 리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얘로 중간에 갈아타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0이니까 0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뭔지 몰라도 이게 곡선을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분명히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점은 0을 만들어야 되겠지 당연히. 0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이니까 첫 번째 연속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를 알파로 놓을게. 함수가 갈아타는 그 점을 알파라고 세팅을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f 알파 여기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계속 0으로 와. 그럼 여기 f 알파는 0이고 이거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0은 g 알파분의 g 프라임 알파.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거 결론은 g 프라임 알파가 0인데 요 점 알파가 2가 하나 있죠. 노출된 게 2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 일단 이렇게 오는 거는 기울기가 0이잖아. 당연히 0이니 이거 미분계수. 이걸 미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얘로 갈아탔을 때도 기울기가 0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미분을 하면
gx의 제곱 분의 g 더블 프라임 x gx 빼기 g 프라임 x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는 알파에서 갈아타는 거야. 그럼 그때 일단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같은 상황이 돼야 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g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g 더블 프라임 알파에 g 알파가 0이 이 상황으로 되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 따져야 돼. 이게 지금 근을 따지고 있는 거야. 계속 근을 따지고 있을 때 뭐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근을 따지면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인데, 자, 요게 fx가 gx분의 g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요.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g 알파가 0이고 g 알파가 첫 번째 g 알파가 0이 되면 요런 때문에 gx가 중근을 갖지. 중근 알파를 가져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g에 여기에서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있고 여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정의가 안 돼 버려.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근이 두 개가 안 되면 근 세 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세 개인가? 삼중근이 되면 더 안 되죠. 삼중근이 되면 여기가 이제 근이 세 개고 위에는 이제 두 개가 될 텐데 어쨌든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오든 왼쪽으로 오든 여기는 정의가 되지만 이쪽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뭐지? 하면은 이건 아닌 거고, 그럼 이제 요거 주고 이거 이 상황밖에 안 되죠. 여기서 그래서 끝납니다. 뭐냐면 봐. 이걸 만족하는 이제 근 중에 하나가 이게 2가 있어요. 2. 근데 3차 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곡점 2가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2. gx라고 하는 애가 이런 정도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럼 gx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c 하고 요거 분해 이제 3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fx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치. 나 조건 아직 안 썼죠. fx는 x는 4에서 0이 아닌 극값을 갖는다. 당연히 그러면 f 프라임 4가 0이고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4를 여기 계산이 돼서 함수 자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고, 여기 위에 것만 보면 돼요. g 더블 프라임 4의 g 4의 g 프라임 4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고 g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g 프라임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12가 돼. g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이 있죠. g 더블 프라임 4도 6에 x 빼기니까 이것도 12가 되네. 그럼 g 4를 구할 수가 있어. g 4를 구하면은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방정식 따지는 근을 따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극한도 조금 정밀하게 쓰긴 해야 되고, 답을 내는 과정은 그래서 쉬워요. 2라고 하는 게 결론은 변곡점까지 그런 상황이 되고,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그렇다고 막 손을 못 댈 정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정의를 이용하시면 정보들을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설은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어. 나도 이게 뭘 의도하고 막 쓴 건지. 자, 이 정도 합시다.